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예정이고 서울대학교 의예과 입학 예정인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여러분한테 하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비고일한테 했더니 조금 복잡해 하는데 여러분은 좀 해봤으니까 알아듣기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거가 크게 플래너 작성을 왜 써야 되는지, 아까 보니까 3명 있었죠. 나머지 안 쓴다는 얘기죠.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월별, 주별, 일별 계획표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플래너를 작성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나만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 했을 때 이제 눈 뜨면 학교 가고 생각해 보니까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미 집에 와서 야자 끝나 있고, 그러다 하루가 막 지나가고 눈 떠보니까 주말이고 눈 떠보니까 다시 학교 가고 정신이 없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1학년 때 되게 우울했어요. 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영화도 보러 다녔고 주말에 짬날 때는 뭐 쇼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를 쓰게 됐죠. 플래너를 쓰는 이유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시간을 어떻게든 하루든 이틀이든 반나절이든 좀 만들기 위해서 이 플래너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플래너는 이 원칙만 지키면 돼요. 계획할 때는 단호하게, 잔인하게, 그리고 수정할 때는 융통성 있게, 그리고 성찰할 때는 솔직하게. 이것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거는 제가 썼던 스터디 플래너인데 연휴 때 기억나요? 작년 연휴 엄청 길었죠? 추석 연휴. 그때 저의 고3 라이프였어요. 약간 안 보이니까 읽어줄게요. 8시 반에 지구과학 수업이 시작해요. 그리고 12시 반에 끝나요.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바로 물리특강을 2시에 가요. 5시에 끝나죠? 그리고 나서 6시에 다시 수학학원으로 가요. 그럼 8시에 끝나는데 그럼 8시 반에 시작해서 학원 8시에 끝나요. 그럼 나는 하루 종일 뭘 한 거예요? 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학원 가봤자 솔직히 집중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한 12시간 동안 나 뭘 했지 하면서 약간 시간이 막 흩어져 나가는, 사라져 나가는 이런 경험을 해서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플래너를 쓰는 거예요.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아까 고1을 할 때는 제가 월별 계획표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월별 계획표를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큰 목표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최근엔 수능이었겠죠? 수능이라는 큰 목표가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2 들어가면 바로 3월 모의고사 보죠. 자기가 1학년 때 받았던 등급에서 3월 모의고사까지 얼만큼 올리고 싶다. 이런 큰 목표가 있을 때 쓰는 게 월별 계획표예요. 근데 고1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죠. 예비 고1은. 모의고사라는 거 본 적도 없고 중간고사의 좌절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한번 겪어본 친구들이니까 약간 해보는 것도,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수능 직전에 보면 10월 말에서 11월 진짜 수능 전주까지 나와 있거든요. 전주까지 썼던 제 월별 계획표예요. 어떻게 쓰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이건 노트예요. 노트를 준비합니다. 노트는 준비하되 작은 건 안 돼요. 완전 우리 그냥 쓰던 노트 정리할 때 쓰던 그런 거 있죠. 큰 거. 거기를 준비한 다음에 얘는 접은 거예요. 그린 거 아니고 접은 거예요. 왼쪽에는 1월이라고 생각하면 1월 1주, 2주, 3주, 4주, 5주까지 있으면 5주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각 칸별로 과목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한 거는 이쪽이 국어, 수학, 영어로 나누고 여기 탐구인데 사탐 뭐 할지 몰라서 그냥 안 썼어요. 그래서 총 주차만큼 적어주고 총 과목만큼 적어줍니다. 그리고 과목별 한 달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한 달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이 올리고 싶은 등급이에요. 내가 만약에 수학이 4등급이었어요. 근데 내 목표가 이번에 2등급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 내가 기출문제집 한 번은 풀고 시험을 봐야겠다. 라던가 이런 목표를 하나를 딱 정하잖아요. 그거를 한 달 목표라고 해요. 여기서. 한 달 목표를 정하면 그냥 무식하게 그럼 오늘부터 한번 펴볼까 해서 3장 풀고 오늘 좀 했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한 권을 한 달에 풀 거면 딱 4등분을 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딱 4등분 해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를 조금 자세하게.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수능 직전이니까 연계교재 알죠? 수능특강 수능 완성. 영어 걔네를 계속 회독을 해야 돼요. 몇 번씩 외워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1회독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죠. 잔인하게 적으라고. 나는 수능 1등급을 맞으려면 영어를 4회독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일단은 4개로 나눠봤어요. 사회독으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쭉 보면서 아 이제 또 채워진 게 없나 필요한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빠진 거 채워놓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다 넣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 나 평소 같았으면 이거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다 넣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주별 계획으로 넘어가겠죠. 주별 계획을 쓸 때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것도 잔인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 일별 계획은 아니지만 주별 계획까지는 좀 잔인해져야 돼요. 이때 보면 제가 이제 과외하는 친구 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를 한 이유는 항상 이걸 되게 잔인하게 잘 써요. 보면 수학이 1번, 2번, 3번이 다 수학이에요. 마다톤 7장 푸는데 얼마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죠. 그리고 블랙라벨 푸는데 얼마나 걸려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계속 어렵고 블랙라벨 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학만 하루에 5시간이 넘게 들어가요. 근데 이 친구 이제 고2 올라가는 친구예요. 수학만 5시간이 매일 들어가요. 금요일까지. 대신에 이 친구는 고2니까 토1을 다 쉬어요. 내가 금요일까지 미친 듯이 했으니까 토일은 내가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아까 그랬죠. 스터디 플래너를 만든 이유는 내가 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내 쉴 시간을 주말로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래 쓰는 방법은 아니고 제가 쓰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세로로 저의 과목을 씁니다. 과목을 쓰는데 그냥 무식하게 국어, 영어, 수학 쓰지 않아요. 국어도 매산비면 매산비고 내가 만약에 뭐 인강선생님 교재를 풀 거면 인강선생님 교재를 다 자세하게 쓰세요. 단어를 외울 거면 단어도 그냥 단어가 아니라 단어장 이름까지 다 쓰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세로 축에는 이제 요일을 적겠죠. 월화수목금토일. 쭉 적은 후에 이제 우리 아까 월별 계획표 세울 때 얘 세웠었죠. 한 주에 해야 될 양. 얘를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보면 이 친구를 보면 일요일날 아무것도 없죠. 일요일날 내가 노는 날로 정한 거예요. 건들면 안 돼요, 여기는. 그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내가 확통을 다 끝나려고 세보니까 하루에 3장 반씩 풀어야 되는 거야.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죠. 3장 반씩 넣었어요. 미적분도 3장 반씩 넣고 미적분도 자유스토리만 푸는 게 아니라 별나별도 풀어야겠어요. 일단은 해야 되니까 다 써요. 1시간씩 무조건 풀겠다. 그리고 외산비도 자세하게 몇 일차를 하겠다. 문법도 몇 과를 하겠다. 되게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놀 시간 빼놓고. 그리고 나면 주별 계획표가 완성됐죠. 그 다음에 일별 계획표를 세울 때는 되게 간단해져요. 그냥 내가 오늘 금요일이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 돼요. 이 금요일날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쭉 보여요. 그냥 갑자기 앉아서 오늘 계획표 써야지 하고 국어 뭐 할까 수학 뭐 할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면 언젠가 이 목표 다 이루겠네. 언젠가 그럼 나 모의고사에 몇 등급 올리는 목표 현실감 없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씩 열심히 하다 보면 이만큼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주별 계획표까지는 좀 잔인하게 내가 이 목표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일별 계획표죠. 일별 계획표는 잔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별 계획표에서는 융통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왼쪽 거는 제가 고3 때 썼던 고3 수능 직전에 9월에 썼던 거고 이거는 제가 과외하는 다른 친구가 쓴 거예요. 보면 제가 저랑 같이 쓴 계획표에서는 9시에 공부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작할 시간 보니까 9시 10분이에요. 그래도 약간 비슷하게 맞췄어요. 저랑 한 대로 하면 10시에 끝나야 돼요, 공부가. 근데 끝난 시간 보니까 2시 55분이에요. 2시는 새벽 2시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미뤄졌다는 거죠. 10시가 3시로. 그 얘기는 중간에 내가 버린 시간이 많다는 거죠. 원래는 10시에 끝날 수 있는 공부를 3시에 끝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슬퍼하고 좌절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일별 계획표에서는 이런 일이 되게 빈번하고 자주 일어나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는 쓰레기인가? 이것도 못 지키나? 내가 세워놓고 못하나? 이런 좌절감을 느끼기보다는 일별 계획표에선 융통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내가 못했으면 다른 시간에 넣어야지 뭘 하는 그런 융통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고3 때를 보면 고3 직전에는 선생님들이 자습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저 보면 처음 시작이 아침 자습이죠. 아침 자습 시간에 저는 7시 10분까지 등교를 했는데 자습 시간에 말도 안 되지만 수능 완성도 보고 이과 모의고사라고 국어 모의고사 오답까지 한다고 써놨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일단 한다고 써봤어요. 왜냐하면 얘를 여기다 다 우겨 넣어야겠거든요. 그래야 내가 일별 주별 계획표를 채울 수 있고 월별 목표를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 내 월별 목표는 수능이니까 수능을 어떻게 미룰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일단 다 우겨 넣었어요. 근데 2교시는 체육 수행평가를 해요. 그럼 공부 못하죠. 어쩔 수 없이 날렸어요. 그래서 3교시에 생투에서 생투 시간 자습 주니까 난 물리를 풀어야지 하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전날 어땠냐면 생투 시간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수업을 하시는 거야. 원래 자습을 주시던 분인데. 그럼 나는 원래 그 시간에 물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거 끝나는 시간 보면 11시거든요. 11시에 집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쌤이 그렇게 앞에서 갑자기 수업을 해버리면 난 자습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난 12시에 집에 갈 거란 말이에요. 일찍 가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일단 못했지만 그걸 다른 데로 다 채워 넣으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생각했던 시간이 쉬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여러분 때는 한 학년 위에 언니가 시상식까지 와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랬어요. 미쳤나 진짜? 공부에 미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막상 궁지에 몰리니까 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 시간마저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일찍 자서 집에 가서 잘 수 있고 일요일 하루 정도는 쉴 수가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플래너를 그냥 오늘 학원 숙제 뭐뭐뭐 있지 하고 뭐 단어 하나 외워볼까 하고 쓰면 이게 소중한 시간인지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이렇게 쓰면 내가 이 시간을 버리면 그 목표 중에 야금야금 내가 까먹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되게 실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별계획표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약간 차질이 생겨도 다른 시간을 챙겨 놓는 거지 좌절하고 슬퍼해서 나는 아니야 하고 덮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친구는 굉장히 잘했던 게 10시, 11시 돼서 힘들 수 있죠. 근데 12시에 기백을 시작해요. 내가 못했던 건 일단 채워 넣어야겠다는 책임감이죠. 그리고 2시에 시작해서 이제 2시에 기백이 끝났는데 아직 할 게 남은 거야. 너무 슬프죠? 근데 3시까지 그래도 다 채우고 자요. 그거는 내가 이때 점심시간에 했던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목표를 어그러뜨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했던 만큼 이걸 채워야 주별이 완성이 될 것 같고 그래야 월별 계획에도 차질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일별 계획표 쓰는 법을 얘기를 하면 저는 아까 주별 계획표 보면 여기 이거 쭉 가져오라 그랬죠. 금요일날 하루 거 쭉 가져올 거잖아요. 그거를 노트 한 권을 딱 반을 접어요. 이거 노트예요. 노트를 딱 반으로 접고 왼쪽에는 아까 그 가져온 일자 그 쭉 있죠. 그걸 여기다 쭉 적어줘요. 이거는 고3 기준으로 쓴 거여서 좀 많아요. 뭐 국어였을 때는 모의고사도 풀고 비문학도 풀고 모의고사 풀고 또 막 쭉 있어요. 이거를 보통 보니까 고3 애들은 9개에서 10개까지 나오고요. 고1, 2 애들은 자기 하는 걸 쭉 쓰라 그러면 적으면 5개, 많으면 7개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학습량이. 근데 고3 때 되면 저렇게 돼요. 막 8개, 9개씩 생겨요. 그러면 이걸 세우면 이걸 쓰면서 이제 느껴요. 이걸 내가 과연 오늘 하루에 다 할 수 있을까? 나 남들처럼 사는데 똑같이 살던 이대로 살면 이거 다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자습 시간을 짤 때 뭐든지 다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다 우겨 넣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접고 일단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 써보는 거예요. 근데 못할 수 있죠. 아까처럼 자습 시간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자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차질이 생겼을 때 그걸 수정하고 고쳐나가고 융통성 있게 내가 행동하고 생활하는 게 내 능력인 거예요. 거기서 못했다고 좌절하고 아까 저 친구는 마지막 오답노트 안 하고 잘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하는 거는 내가 기분 좋고 자부심을 느끼려고 한 거고 못했다고 그 3시까지 안 했다고 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도 2시까지 버티고 앉아있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버티고 기백까지 풀고 자기가 하려던 거 최선을 다했다는 것까지도 되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2시까지만 했어도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조금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일별 계획표에서는 그래서 죄책감을 안 느껴도 돼요. 내가 못했다 그래서 조금 막 슬퍼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오른쪽은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된 이 양을 주어진 시간에 우겨 넣고 대신 아주 잔인하게 우겨 넣고 내가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할 거라는 전제 하에 우겨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걸 채워 나가다 보면 주별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주별을 채워 나가다 보면 월별이 완성이 되고 나는 모의고사 시험을 볼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보겠죠.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하나 팁을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은 아직 할 때 여기가 이렇게 많이 차진 않을 거예요. 한 7개? 많으면 8개까지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아래가 되게 비거든요. 아래가 비니까 여기를 저는 오답노트 쓰는 공간으로 썼어요. 오답노트를 제가 만들어 보니까 책 정리할 때 보니까 그렇게 시작한 오답노트가 많아요. 한 3장 쓰고 다 사라져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써놔도 보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고3 때는 이제 9월이잖아요. 급박해요. 약간 이제 막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막 이제 최저도 맞춰야 되는데라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오답노트를 만들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플래너에다 적어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그냥 적어놓은 내용이 뭐냐면 국어 용언의 활용 같은 거 배웠죠. 용언의 활용을 내가 죽어도 안 외워져가지고 저거를 써서 포스트잇에 써서 저기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다시 피는 것보다 그냥 지나가다가 뭐 주별계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봤을 때 아 이거 기억이 안 나네?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조금 얘기한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플래너 수정법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잔인하게 짜다 보면 당연히 못하는 게 생기는 게 정상이거든요. 못하는 게 생기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못했다고 해서 합리화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수정을 잘하고 나한테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최고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별 계표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성찰을 주로 했는데 보통 제가 화요일 날은 다 했죠. 모든 걸 다 했어요. 지구과학만 안 들어. 이거 하나 안 듣고 나머지 다 동그라미죠. 잘한 거예요. 그리고 쭉 했는데 이날 보니까 목요일날? 수요일날 힘들었나 봐요. 수학도 풀다 말았고 영어 모의고사도 안 풀었고 막 보니까 지구과학 강의도 계속 안 듣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걸 수정을 어떻게 하냐면 예로 두 개가 있는데 얘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중간에 못해서 금요일로 넘겼죠. 금요일날 할 게 많은 건 알지만 어쨌든 제일 한가한 게 금요일이었어요. 넘겨서 했어요. 그럼 동그라미로 잘한 거예요. 그럼 나는 나한테 칭찬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니까 지구과학 강의는 죽어도 안 들어요. 두 강인데 죽어도 안 듣죠. 일주일 내내 안 듣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로 넘겼는데 토요일도 안 했어요. 그럼 나는 일요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일요일을 내가 노는 시간으로 정해놨지만 노는 시간까지 내가 할 일을 다 못했잖아요. 그죠? 일요일날 놀려면 나한테 당당해야 되는데 내가 당당하기 위한 조건이 안 된 거야. 그러면 나는 이 4강을 일요일 오전에 일어나서 4강을 죽은 듯이 보고 그리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노는 시간을 진짜 지켜내고 싶다면 그때 진짜 재밌게 놀고 싶고 애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싶다면 이 앞에까지 내가 모든 걸 채워 넣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수정을 할 때 이게 못했다고 지구과학 어차피 직전에 해도 된댔어. 6월에 시작해도 된댔어. 이러고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못했네. 이거는 채워넣고 살아야겠다. 이거는 채워넣고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노는 날 시작을 해서 최대한 채워넣는 거. 그리고 정 안 되면 월별 계획표에다 크게 표시를 해놔야죠. 여러분은 월별을 쓸 거니까 월별 계획표에다 내가 이걸 못했으면 그 다음 주로라도 써놔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설명 안 했네. 똑같은 수술이에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이제 계획표를 쓰는데 아까 제가 목적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시간을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2, 3학년 생활 동안 2학년이 공부량은 제일 많아요. 3학년보다. 2학년이 탐구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쓰면 약간 더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놀고 싶은 것도 조금 자신감 있게 죄책감 없이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등학교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2, 3학년 남았는데 열심히 해서 저처럼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